안녕하세요. 김사몽입니다. 이 시간에는 대한민국 임시정부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우리나라 국민치고 대한민국 임시정부를 모르는 사람도 없지만 또 제대로 이해를 하고 있는 사람도 흔치가 않습니다. 오는 11월 23일은 대한민국 임시정부 기념관이 개관을 하고 더불어서 임시정부가 27년 동안 어떤 일을 했던가를 알려주는 전시를 하게 됩니다. 대한민국 임시정부는 1919년 4월 11일 중국 상하이에서 당시 망명하셨던 독립운동가 대표적인 분들 29분이 임시의정원을, 지금 같으면 국회지요, 임시의정원을 만들어서 대한민국 임시정부를 세우기로 결정한 것부터 시작이 됩니다. 먼저 우리가 흔히 1, 2차 세계대전을 중심으로 비롯해서 영국에는 프랑스 임시정부, 망명정부, 폴란드 망명정부, 티벳 망명정부, 이런 한 20여 개의 망명정부가 있었죠. 그런데 우리나라는 망명정부라고 하지 않고 임시정부라고 한 이유가 있습니다. 망명정부는 외침이라든가 내란이라든가 해서 그 왕조나 정부가 망했을 때 그 책임자, 수뇌부가 해외로 넘어가서 정부를 세우는 것은 망명정부인데, 우리나라 경우는 고종이라든가 순종이라든가 그 왕족이 아니라 일반 국민들이 자발적으로 해외에 나가서 정부를 세웠기 때문에 망명정부가 아니라 임시정부라고 불렀던 것입니다. 당시 상하이에는 우리 교포들이 한 100여 명밖에 살지 않은 작은 규모의 동포사회가 있었지만, 그러나 그때 당시 만주나 러시아령 블라디보스토크 같은 데는 우리나라에서 교통도 인접해 있고 교민들도 많이 살고 해서 그쪽에 망명정부를, 임시정부를 세우자는 주장도 없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거기에는 일본의 영사관이 있고 이를 보호한다는 명칭하에 일본의 경찰, 군경이 주둔하고 있어서 자유롭게 우리 임시정부가 활동을 할 수가 없었죠. 그래서 상하이에 프랑스 조계에 임시정부를 수립하게 된 겁니다. 임시정부를 세우면서 여러 가지 애로가 많았죠. 그런데 대표적인 것이 임시의정원에서 우리나라 지금으로 보면은 헌법과 같은 약헌 10조가 됩니다만은, 거기서 비록 10개조의 짧은 약헌이지만 약헌을 만들 때 국호를 대한민국이라고 지었습니다. 당시 국호를 두고 조선공화국, 고려공화국, 대한공화국, 기타 여러 가지 명칭이 거론됐습니다마는 다수의 의정원 의원들은 대한민국이라는 국호를 만들었고, 그것이 해방 후에 대한민국, 지금 현 우리나라의 국호로 이어받게 된 겁니다. 더욱이 놀라운 것은 대한민국 임시정부가 정치체제, 정체를 민주공화제로 한 겁니다. 조선 왕조 500여 년 동안 군주체제에 있었고, 그리고 일제에 강제 병탄되면서 식민지로 전락했던, 그래서 국권을 회복하자고 하는 우리 선열들은 민주공화제를 국호로, 국채로, 정체로 채택을 한 겁니다. 또 한 가지 놀라운 것은 당시 여성들에게 참정권을 부여한 것입니다. 지금은 여성이 참정권을 갖고 있는 것은 당연합니다마는 1919년 당시만 하더라도 세계에서 두 번째로 우리나라 임시정부가 여성들에게 참정권을 부여하는 그런 진보적인, 선각적인 그런 역할을 하게 됐죠. 그리고 이제 임시정부에서 독립신문이라든가 또 국내와 연통하는
연통제를 실시해서 국내와 수시로 교류를 하게 됐고, 독립신문을 발간을 해서 일제의 야만성과 우리가 왜 독립을 해야 되는가, 이런 그 홍보 활동을 많이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놀라운 것은 그 의정원 의원의 임기를 2년으로 정해서 연임할 수 있도록 하고, 또 전국의 그 대표성을 가진 독립운동가들, 당시는 일제 치하였기 때문에 국내에서 선거를 해서 뽑을 수가 없었던 것이죠. 그래서 임기제를 하고 또 새로운 그 신진 세력을 받아들였다는 그런 얘기입니다. 임시정부가 1919년 4월 달에 상하이에 수립이 됐습니다마는 당시 대통령제라는 것은 없었고 국무총리 제도를 최고 수반으로 했는데, 당시 국무총리에는 미국의 망명 중이던 이승만 박사를 추대를 했죠. 그러나 그때 그런 과정에서부터 상당히 논란이 있었습니다. 신채호 선생이라든가 그런 그 무장 독립운동 세력들은 이승만 국무총리 선임을 두고 대단히 신랄하게 비판을 했죠. 그 이유 중에 하나는 이승만이 1919년 1월 달에 우리나라를 그 일본 대신 미국이 관리하는 위임 통치론을 제시를 했어요. 임시정부 수립과 관련해서 빼놓을 수 없는 부분은 갑자기 망명 인사들이 정부를 그렇게 한데 모여서 만든 것은 아니고 1917년에 조소왕 선생, 신규식 선생 이런 분들 대표적인 애국지사들이 상하이에 모여서 대동단결 선언이라는 것을 발표를 합니다. 당시 나라를 빼앗기고 해외로 망명했던 애국지사들은 여러 가지 이념, 이데올로기, 정체성, 또 계파, 계열 해서 산산조각이 난 분열된 상태에 있었는데 각자 독립운동을 집단적으로 했었죠. 그런데 그 1917년 조소왕 선생, 신규식 선생 이런 분들이 대동단결 선언을 합니다. 이렇게 우리 독립운동을 위해서는 각자 분산돼 가지고는 막강한 일제와 싸울 수가 없으니까 힘을 모아서 큰 정부나 단체나 위원회를 구성해서 거기서 시작을 하자. 이게 대동단결 선언이죠. 그리고 이제 그 이후에도 줄기차게 임시정부 수립운동이 전개되다가 1919년 4월 11일 날 앞서 설명드린 대로 상하이에서 대한민국 임시정부 의정원이 수립이 먼저 되고, 그리고 거기서 약헌 10조가 결정이 되면서 국호를 결정하고 헌법을 만들고 기타 여러 가지 활동을 해서 임시정부가 수립이 돼서 그 이후에 일제가 패망할 때까지 장장 27년 동안을 중원 만리를 헤매면서 독립을 쟁취를 했죠. 그 과정에서 여러 가지 비화가 있습니다. 초대 대통령, 초대 국무총리로 선임됐던 이승만 박사가 1년 반 동안 그 미국에 체류하면서 상하이 임지로 오지를 않았어요. 1년 반 후에 부임을 했는데 그런 과정에서 또 임시정부 내부에서 의정원에서는 임시 그 국무총리 이승만 박사에 대해서 불신임 결의를 하게 됩니다. 여러 가지 5가지 이유가 있었습니다만은 가장 민감한 부분은 미주에 사는 우리 동포들이 임시정부의 독립운동을 지원하기 위해서 성금을 모았는데 이승만 박사가 그것을 개인적으로 사용을 했다. 그런 몇 가지 이유로 해서 탄핵을 당합니다. 그러니까 놀라운 사실은 일종의 망명정부인 임시정부에서 민주공화제를 채택을 하고, 앞서 잠깐 설명했습니다마는 영국에 있었던 여러 나라의 망명정부들은 일종의 군부체제, 군사체제, 전시체제
그렇게 그 전쟁을 해야 되니까 그런 체제였는데 우리나라 임시정부는 민주공화제, 그것도 임시의정원이 주체가 되고 정부는 임시의정원의 산하에 들어가는 일종의 그 내각 책임제 비슷한 것이죠. 그럴 정도로 우리 임시정부를 세운 분들은 민주정신이, 공화주의 정신이 투철했던 분들입니다. 대표적인 분이 조수왕 선생이고 신규식 선생이고 김구 선생이고 이시영 선생, 토산 안창호 선생, 일일이 다 열거하기가 어렵죠. 그래서 임시정부에서는 이승만 국무총리를 탄핵을 하고, 또 한 가지 앞서 설명을 드려야 될 부분은 1919년 국내에서 3.1 민주혁명이 일어난 후에 국내외에서 한 8개 정도의 임시정부 수립이 있었습니다. 가장 큰 것은 그 국내에서 있었던 한성 임시정부고, 두 번째는 블라디보스톡에서 있었던 임시정부고, 세 번째가 상하이에서 수립된 임시정부였는데 1919년 10월 달에 3개 대표적인 임시정부를 통합을 해서 임시정부의 골격을 갖추고 헌법을 고쳐가지고 국무총리를 대통령제로 바꿔서 이승만을 대통령으로 선임을 했죠. 그랬는데 이제 이승만의 앞서 설명드린 그런 이유로 해서 이승만 초대 임시정부 대통령이 탄핵을 당하고, 임시정부에서는 상당히 분열사항을 보였죠. 그때 그 러시아 정부가 1917년 볼셰비키 혁명을 일으켜가지고 레닌이 민족 자결주의를 부르짖으면서 우리 독립운동 임시정부에 지원을 해줬는데, 그 지원금 중에 일부가 그 밖으로 새나가고, 그런 과정에서 초대 국무총리, 두 번째 국무총리였던 분이 이제 이탈을 하게 되고, 그런 과정에서 헌법을 고쳐가지고 국무령 제도로 바꿉니다. 대통령 중심제를 하다 보니까 너무 권한과 권력이 집중됐다 해가지고 국무령 제도로 바꾸고, 그런데 임시정부는 상당히 내분을 일으키게 되고, 또 일제의 그런 그 탄압이 심해지고, 연통제를 실시해서 국내의 조직을 통해서 국민들로부터 많은 독립자금을, 성금을 받았는데 그것도 떨어져 버리고, 또 미주에서 보내주셨던 그 성금도 끊어지고, 그래서 경제적으로 대단히 어려움에 처했죠. 그런 과정에서 몇 분들이 국무령에 선임이 됐지만 제대로 정부를 세우지도 못하다가 결국은 1926년에 백범 김구 선생이 국무령에 취임을 하면서 임시정부가 자리를 잡게 됐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고 다음 시간에 더 깊은 얘기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